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8일 배승의 뉴스 배송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잡혔죠. 한국의 마두로는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이죠. 이재명은요, 되지도 않는 친중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친중 국가들을 소위 말해서 박살내고 있는데 친중 국가를 하겠다고 대놓고 중국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법부는요, 좌파 판사들로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죠. 거기다가 민간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법관 증언을 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는요, 좌파 정당이 차지해가지고 국회 입법을 통해서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에 반대하는 시위라면 그것을 시위 탄압합니다. 게다가 물가는 어떻습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환율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돈을 풀고 있어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돈 푸는 거 이거 완전히 베네수엘라 마두로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재명을 이두로라고 불리는데요. 제가 마두로와 이두로 누가 먼저 감옥에 갈 것인가 좀 해설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가 시작됩니다. 이두로 마두로 마두로가 앞서가나요? 마두로 먼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두로 만만치 않습니다. 이두로 마두로 이두로가 먼저 가네요. 이두로 경마식 보도로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두로가 먼저 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지금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 부처가 나서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사실상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요, 전부 이재명 한 사람을 내보내기 위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친중을 했다가 지금 이두로처럼 망해가고 있는데요. 이 이두로가 망해가는 건 좋지만 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입어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이두로를 하루빨리 내려오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이 어떻게 진짜로 움직이고 있는지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더 큰 힘이 됩니다. 자, 미국의 움직임, 진짜 미국이 이재명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이요,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관세협정. 이 관세협정 타결이 된 겁니까? 이 관세협정과 관련해서요, 한국과 미국이 이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 관세협정을 타결하려고 하는데 바로 지난달이죠. 미국 무역부 대표 USTR이 원래 개최 예정이던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회의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봤더니요, 미국은요, 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차별하느냐, 온라인 플랫법 이런 거 안 된다. 그리고 쿠팡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개인정보 유출한 게 쿠팡뿐이더냐. 다른 기업들도 있는데 왜 쿠팡처럼 하지 않느냐.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이렇게 대우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대표부 미국에서요, 한국이 이런 규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무역법 301조까지 조사한다는 입장을 지난달부터 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과방위에서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최민희가 쿠팡 대표를 불러다가 정말 이 수준 낮은 영어들 써가면서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은 욕까지 해가면서 쿠팡 임원을 그렇게 모욕 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 교원도요. 이 교원과 관련된 이 교원 학습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전부 유출됐는데 다 그냥 무야무야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신한카드 뭐 해서 전부 유출되고 있는데 유독 쿠팡만 잡았던 이유, 결국엔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미 국무부입니다. 이번에는 미 국무부가 움직입니다. 미 국무부가요, 외국 정부, 특히 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법률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넓게 인정되는 나라죠. 자, 그런데 그 자유를 다른 나라 국가에서 억압을 한다? 그것도 미국 기업을 억압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미 국무부가 온라인 플랫폼,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게다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지금 우리 입틀막 하려는 법안 있죠. 그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비자, 금융제재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런 시도에 대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네가 입틀막법을 하고 미국의 구글이나 이런 회사에 대해서 유튜브나 뭐 이런 회사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만들어가지고 망 이용료 부과를 한다거나 부당하게 대우할 경우에는 바로 제재가 들어간다. 비자 안 내준다. 이재명 너 비자 안 내준다. 한국에 있는 판사들, 좌파 판사들 비자 안 내준다. 그리고 금융 제재, 이거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금융 제재 이렇게 해서 관세 올린다.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에 대해서 압박을 한다는 건 누구를 향해 압박하는 겁니까? 바로 이재명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네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당에다 얘기해가지고 그 법안을 못하게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이재명, 이두루에 대해서 미국이 국무부까지 나서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 국무부가 향후 5년간 외교 전략을 담은 2026년부터 2030년 회계연도 전략계획 이 문서를 발표했는데 향후 5년 동안 이재명을 잡아내겠다. 이렇게 우리는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미국 상무장관입니다. 지금 무역협상단을 받고요. 그리고 국무장관을 받고요. 이번엔 상무장관을 보겠습니다. 코리아 니들 미국에다가 투자 안 해? 투자 안 하면 관세 100%야. 관세협정 타결됐다면서요. 노. 우리가 언제 관세협정을 했어? 반도체는 나중에 한다고 했지? 라고 하면서 대만이 총 5천억 원, 그러니까 대만은요 약 736조 원을 미국에다 투자하고 관세를 일부만 가거나 아니면 완전 0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한국의 반도체 어떻게 됩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직격탄을 맞게 되죠. 삼성과 하이닉스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니들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 100% 관세 직면할 거야. 반도체 우리가 언제 그때 관세협정에서 확정을 했어? 노노노 안 했잖아. 자, 지금 말해줄게. 관세 니들 투자 안 하면 100%야. 투자하면 0%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요 이재명을 향해서 사실상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관세협정 조인트 팩트시트라고 해가지고 뭐 경주에서 한 해 만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에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것이고 반도체와 관련해서 확정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확대 품목이 될 경우에는 반도체도 관세가 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대로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이 반도체 그때 협정 다 한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관세를 매길 테니 관세를 먹기 싫으면 투자를 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래서 대만은요 총 5천억 원 달러 대미 반도체 투자 그리고 정부들이 모아서 하는 이 보증해가지고 2,500억 해서 총 736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투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계실 텐데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투자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요. 삼성전자는요. 2,500억 달러가 아니라 370억 달러예요. 2,500억 대 370억. 그것도 달러.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죠. 자, SK 하이닉스는 더 초라합니다. 2,500억 달러 대 38억 7천만 달러. 여기는 39억 달러인데 삼성보다도 10분의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500억 달러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숫자라는 거죠. 게다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투자하는 달러를 보면 2천억 달러인데 이 2천억 달러는요.
반도체에 한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2천억 달러를 연 10년에 걸쳐 가지고 연 200억 달러씩 주기로 했는데 이 200억 달러에는 반도체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관세를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한미 동맹이 정말 동맹으로서 끈끈했다면 한미 FTA, 그러니까 노무현이 했을 때 한미 FTA 반대했던 민주당, 지금 그땐 관세가 0%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연장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르게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우위에서 한미 동맹에서 우위에서 합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고요. 그리고 그때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을 탄핵했고 그 다음에 부총리 그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려고 하면서 이 관세 협정 관심도 없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인도보다도 못하고 일본보다도 못하고 대만보다도 못하게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니들 돈 내놔. 그럼 우리가 반도체 관세 그거 뭐 해주든지 말든지 할게. 이렇게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조인트 팩트시트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명시한 바 있는데 이 원칙에 기해서 미국과 대만 간의 합의를 분석하고 소통하면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 예끼 이 사람들아 이미 끝났어. 미국과 대만 사이에 이 불합리한 조건을 우리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어. 뭘 할 수가 없어. 이미 늦었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청와대가 이렇게 한가한 소리 앉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요. 이번에 또 미국에서 뭐라고 했느냐. 미 재무부 장관입니다. 미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화 약세,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 그것이 이제 원화가 약화된 거죠. 원화 약세는 한국의 기초 체력과 맞지 않는다. 이 스캇 베서트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의 기초 체력이 환율이 이렇게 오를 만큼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좋은데 지금 환율이 이상하게 오르고 있다. 이게 무슨 환율 장난하는 거냐? 뭐 이게 좀 조작질하는 거냐?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면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실질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경고입니다. 뭐냐? 한국 경제는 괜찮은데 니들이 정권 바뀌고 나서 돈 뿌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니들이 관세협정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미국과 중국 중에 알아서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친중해가지고 해외에서 이재명이 인정 못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환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가들에 있어서도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한테 징징대지 마라. 통화스와프 우리는 안 해준다. 자,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니들 경제 괜찮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이례적으로 구두 개입해서 잠시 원화 약세가 주춤해지는 거 아니냐 한 것은 결국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동맹으로서 어떤 이 위로를 해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고성으로서 자 우리는 더 이상 개입 안 할 거야.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이재명 정권 계속 가져가면 환율이 이렇게 되는 거야. 국민들은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IMF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환 노출 달러 자산이 외환시장 거래량의 25배나 달하기 때문에 한국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서 달러 환노출 비중이 상당히 큰 국가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환노출이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환율이 변하면 기업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환차손, 환차익, 그러니까 손익이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손해를 볼 수 있고 환율이 내려가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
차이가 너무나도 빠르고 크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대한민국 경제가 그만큼 빠르게 붕괴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재와 에너지, 곡물, 이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어떻게 되죠? 다시 소비자 물가의 상승이 되죠. 시간을 두고 소비자 물가까지 올라가는 상방 압력이 가해지는 겁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 또 한번 보시자고요.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조업과 건설업, 운송, 물류업, 이 외화 결제가 많은 업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중,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정말 낭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환율 상승이라는 것은 결국 수입 물가 급등, 우리 휘발유값만 올라가도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흔들리지 않습니까? 트럭 운전수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배달하는 물건, 그 물건의 원자, 이것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건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환율 방어하려고 지금 국민연금, 손대지 말아야 할 국민연금까지 손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한국은행은요, 기준금리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동결을 했습니다. 왜냐? 이거 지금 큰일 난다. 환율이 더 뛰면 어떡하냐, 금리를 낮추면 환율 더 뛰면 어떡하냐 시작해가지고 이거 지금 뭐 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은행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은행들도 이거 큰일 났다. 이 환율 때문에 대출 더 해주고 하고 이러면은 지금 안 되니까 대출도 못 해주고, 게다가 이 실제로 가서 달러로 바꾸려고 하면 달러도 안 바꿔주는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요, 지금 보셨다시피 재무장관, 상무장관, 자유무역협회, 미국 트럼프 행정부 전부가 나서서 누구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니들 잘해라, 대통령 잘 뽑아라, 이재명 뽑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으니까 마두로 다음에 이두로 마두로 이두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게다가요, 미국에서 주한미 대사가 지금 1년째 공석입니다. 미중 경쟁, 중일 갈등, 외교 안보 환경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런 시점에서 주한미 대사가 공백으로 있다는 것은 한미 간 외교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호죠.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이재명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자, 그럼 이재명, 이두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두로는요, 국내 정치에 혈안이 돼 있죠.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고, 이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이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민주당은요, 국민의힘을 향해 가지고 내란 정당이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느냐, 이미 탈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도 받고 있어요. 1차 특검 해가지고 이제 구형이 내려지고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1차 특검도 500억, 이번 2차 특검도 250억. 다 갖다 그냥 자기들끼리 변호사 해가지고 돈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통과시켰습니다. 그래놓고는 그날 이재명이 여야 정당 대표를 불러다가 오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파란색을 위해서만 노력하면 빨간색이 섭섭해하지 않겠느냐. 한편으로는 내란 정당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 빨간 정당을 위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2차 특검을 통과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2차 특검 통과시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여기서 멈춰야 된다 하면서 단식에 들어가서 곡기를 끌고 지금 이재명을 향해서 통일교 특검, 민주당 이 공천헌금 특검,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뻔뻔하게 오찬을 한다고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누구 놀리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정말 생명의 위기를 느껴가면서 그거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모여가지고 희희낙낙 웃으면서 밥이나 먹고 있습니까? 이 천하람 원내대표인가요?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재명 앞에 가가지고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공천헌금 통일교 특검, 이 특검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재명한테 이야기했고, 그리고 천하람 이준석이 와가지고 장동혁 대표와 동조 단식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계속해서 패부를 찌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대표가 단식을 한다는데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이런 사람들, 영남 중진들부터 아무런 쓸모없는 일부 상인 고문단들, 탄핵의 주범을 추종하는 그런 종물들, 오랜만에 홍준표 시장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 이런 사람들, 근데 저는 뭐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송파의 여성 의원 한 명은 지금 굶어서 될 일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한동훈 편들 때가 아니죠.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요. 웬일로 이런 얘기를 썼나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일보가 드디어 매운맛 좀 봤나요? 조선일보가요. 제1야당 몰락에는 한동훈 책임도 크다 하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가져가서 법원에서 승소한들 무엇이 나아지는 것이냐. 당대표 가족이 대통령 부부 비난하는 글 올린 것은 정상이 아니지 않느냐. 한동훈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명이나 사과를 한번 한 적이나 있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과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반목해왔고 결국에는 너랑 같이 자폭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 사설을 썼습니다. 또 홍준표 시장이 또 썼어요. 비상경을 막은 거 한동훈 네가 아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안철수 의원도요. 안철수 의원이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찾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가 되고 당대표의 진심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이인재 상임 고문도 오고 이진수 의원도 오고 이진수 위원장도 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통일교 특검과 그리고 이 공천원금 특검에 대해서 통과시키려고 모으고 불을 지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한동훈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 징계는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면서 사과 아닌 저런 말을 남겼습니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와서 같이 단식이나 공조하시든지 아니면 나가서 당을 차리든지 하면 되는 문제를 이렇게 몇 년간 시끄럽게 만들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지금 이재명을 이렇게 대통령으로 만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제에 어려움이 빠져가지고 시름시름 앓게 됐을 때 그때 후회할 겁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재명을 내보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을 만들었던 특급 공신이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한동훈은 용서할 수가 없고 제명을 시켜서 내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이재명과 마두로와 이재명, 이재명과 이두로, 마두로, 마두로, 이두로가 먼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